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명필님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제작사 아닙니까? 과찬의 말씀이시고요. 1000만 넘는 영화도 몇 개 하셨죠? 없었습니다. 한 번도 없나요? 예, 공동경비구역 JSA의 흥행 성적이 최고였고요. 그게 600만 정도인데요. 그때는 또 이미 한참 전의 일이어서 예. 수치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. 예.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는 뭐였죠? I Can Speak라는 I Can 영화를 Speak. 2017년에 만들었고요. 또 작년에 작은 독립영화들을 또 만들었고 올해 5월에 개봉하는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신하균 씨하고 이광수 씨가 각각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테일이는 언제 개봉 예정입니까? 네, 그 전태일 50주기에 맞춰서 2020년 11월에 극장 개봉할 예정이 있습니다. 11월. 네. 네. 명필님의 운명이다. 테일이 제작은 예.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그 테일이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왠지 좀 분명한 어조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좀 저희가 작업하는 것에 대한 과한 의미 부여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그렇게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공동 대표로 있는 이은 대표가 독립영화인 시절에 파업전야를 만들었었고, 파업전야, 네, 명필름에서는 또 몇 년 전에 그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린 카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, 네. 그래서 이렇게 우연찮게도, 네, 주인공이었죠. 우연찮게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제가 쓴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저희 제작자로서의 고민 그런 것들이 영화로 또 표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언제부터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까? 물론 뭐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그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 읽었었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몇 년 전에 그 고래가 그랬어라는 어린이 잡지에서 그 최우철 만화가의 테일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. 연재 만화였는데요. 아주 쉽고 하지만 또 따뜻하고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제대로 그린 만화를 보고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. 그래서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. 예. 네, 그래서 그 만화 연재를 꼼꼼히 다 읽은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어른 관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 관객 또 어린이들도 보고 알 수 있고 좋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6년 전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가 6년 전? 네. 그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했고 지금 뭐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하고 있고 뭐 캐릭터 디자인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제작에 돌입한 상태입니다. 시나리오는 완성됐어요? 네. 최근에 누가 완성됐고요. 여러 작가가 협업했습니다. 1987을 썼던 김경찬 작가라는 분과 또 인권대 감독이 화장을 쓴 작가 또 여러 작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한두 명의 작가가 아니고요. 이 시나리오 작업이 오히려 실존 인물이고 또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. 하지만 최근에 이제 완고를 냈고요. 지금은 그 시나리오 완고를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과 배경 그림 작업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의 초기 작업들을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극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이유가 청소년 어린이들도 함께 보자 이겁니까? 그것도 있고요. 또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60년대 중후반 또 70년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실사 영화로 만들다 보면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. 이를테면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재현해야 되니까. 그렇죠. 고증이라든가 해서 이 만만치 않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실사형으로 만드는 것도 참 어렵다. 그리고 또한 다양한 관객층한테 전달해 보자라는 그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극장에 개봉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감독을 맡으신 분이 이름이 유명하더라고요. 네. 홍준표 감독. 글쎄요. 아주 젊은 감독인데요.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은 여러 편 했는데 장편 애니메이션은 이번이 데뷔작인 셈이죠. 처음입니다. 근데 어떤 또 그 젊은 연출자의 감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 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그 뭐 마당을 나온 암탉도 명필님이 만드는 바 있었죠.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보고 청소년도 함께 보자 뭐 이런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전태일 열사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죽음
이건 어린이들이 함께 하긴 조금 좀 너무 뭐랄까요, 어렵고 무겁다 그럴까? 그렇지 않을까요? 그 마당을 나온 암탉도 사실 원작 동화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암탉의 마지막 장면이 그 자신의 몸을 남한테 내어주는, 이를테면 쉽게 표현해서 자살 같은 표현이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엔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는데, 결국은 영화 전반적인 메시지가 전하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.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그 순간도 역시 그분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전달한다면 그것이 꼭 그렇게 자극적이고 어둡고 무겁게만 전달될 거란 생각은 안 하고요. 또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도 봐야 되니까 그 죽음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항상 그 끝까지 심사숙고해서 잘 그려내야 할 것 같아요. 네. 네. 전태일의 일생을 다루는 건가요? 그렇죠. 그죠? 불과 뭐 22살에 생을 마쳤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룹니다. 예. 벌써 50주기예요. 내년이면. 네, 네, 네.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전태일 평전을 안 읽은 청년층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, 우선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.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영화적으로 구성하기가 참 어려웠어요. 이분은 거의 예수가 아니었을까 정도로 그 가늠하기 어려운 희생정신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, 그래서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꾸로 너무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친근한 우리 옆집 뭐 남동생, 오빠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고,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어머니를 비롯한 남매들하고의 우애라든가,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 청년으로서 고민이라든가,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전형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평범한 청년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그려내면서, 또한 그가 스스로의 몸에 그 불을 붙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잘 해석하면 네.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으로 또는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유머를 잃지 않았고 바보라는 별명을 갖게 될 만큼의 그러한 청년이었던 우애와 것 정이 같죠. 있고 네, 네. 정의감이 넘치고. 그렇죠.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뭐 정의 그 자체의 사람이었겠죠. 네. 50년 전의 노동 조건과 네. 지금의 노동 현실, 뭐 지금도 우리 노동 현실이 열악하긴 합니다만은 5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전태일 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? 그때 뭐 평화시정 노동자들의 근무 상황들 보면 뭐 16시간 이상 일을 한다거나, 또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각성지 주사를 맞았다거나, 또 굉장히 열악한 그 작업 환경, 공장 환경에서 고통받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뭐 굉장히 끔찍할 정도인데요. 상상 초월이죠. 그렇죠. 근데 뭐 지금은 굉장히 더 정교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 청년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.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운명을 달리한 김용근 네. 그 외주화 문제 때문에 결국엔 뭐 2인 1조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고, 또 뭐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그렇죠. 그 설치 기사로서 김무곤이 돌아가셨고,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외주화 문제라든가, 또는 지금 그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, 그리고 갑이 아닌 어떤 을과 을끼리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 프레임이라든가,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청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, 네. 또한 을 중에서도 을들이 힘든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전태일의 삶, 또 전태일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이 사회에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. 네. 라고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. 네. 그렇게 외치면서 분신하셨단 네. 말이에요. 만약 오늘 이 시점에 전태일 열사가 계시다면 아마 그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.
그렇겠죠. 뭐 비정규직 철폐하라 뭐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을까요? 그랬고 또 그 바뀌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한탄과 또 절망을 다시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네. 그 내용은 그런데 네. 이 공개된 스틸컷 이런 걸 보니까 뭐 색감이 아주 예쁘고 부드럽고 막 그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아직은 뭐 초기 단계에서 다 그렇다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실사 영화의 리얼리즘적 표현으로 어둡고 무겁고 뭐 참혹하고 그런 이제 어떤 톤앤 매너로 영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또 수려한 영상이라던가 또 물론 그 중에 철저한 뭐 배경 그림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이 그 전태일이 처한 그런 상황과 현실을 그려내려고 합니다. 네. 네.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 연기는 누가 합니까? 아직은 미정이고요. 이제 곧 뭐 몇 달 있으면 저희가 바라던 배우가 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청해둔 상태군요. 네, 네. 누군지 공개할 수는 없고. 아유, 그럼 뭐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. 네, 나중에 뭐 이소선 여사 역할은?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. 일단 뭐 태일이를 누가 할 것인가, 예, 그걸 집중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배우들도 아마 흔쾌히 동참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면? 글쎄 그런 의미를 또 알아봐 주시고 그 함께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. 네. 예, 네. 네. 잘 섭외가 되기를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, 예. 그 이유는요? 이 영화 이제 순수 제작비는 한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. 최근에 공기관으로부터 꽤 큰 금액의 지원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편 애니메이션이 일반 이제 영화 전문 투자사로부터 투자받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다수의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지지하고 또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분들로부터 그 금액을 후원 형식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1억 원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이 마감인데 네. 거의 뭐 95%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수천 명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렇죠. 이 영화에 또 응원군이고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. 하고 있고요. 뭐 2차, 3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든 제작비를 조달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. 이 영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응원의 요청을 드린 거죠. 25억 정도의 제작비에서 뭐 1차 크라우드 펀딩 1억 목표라고 네. 하셨으니까 네. 이거 없으면 영화 못 만듭니다는 아닌 거죠. 그럼에도 꽤 큰 힘이 되죠. 물론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뭐,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관심을 네. 촉구하고 그렇죠. 함께 만든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네. 그냥 이 펀딩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화가 이제 완성되면 많이 보러 오고 홍보도 해달라. 그렇죠.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, 네. 그렇죠? 네. 보니까 뭐 배우 염정아 씨, 또 극한 직업에 나온 그 진성규 씨 이런 배우들이 펀딩에 동참해달라고 네. 영상 편지도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. 예. 또 뭐 정치계에 계신 분들, 노동계에 계신 분들, 뭐 그런 이제 문화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고요. 예. 다 저희가 이제 전태일 재단과 저희 제작사 명필님이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 영화의 취지나 주제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그렇죠. 굉장히 또 힘이 됩니다. 네. 네. 우리나라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흥행 1등이 아까 얘기 나왔던 암탉 마당을 나온 네, 암탉이에요. 그때 200만이 넘었던가요? 220만 관객 들었습니다. 근데 그 후에 100만 넘은 게 있나요? 없어요. 그죠? 네, 네. 장편 애니메이션, 창작 애니메이션으로는 100만 넘은 게 없어요. 네, 네.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뭐 1000만 명도 넘고. 그러는데 네. 왜 그럴까요? 일단 그 한국 영화 산업 안에서 매년 저예산 영화부터 뭐 고예산 영화까지 한국 영화 한 300편 정도 극장에 개봉하는데요. 장편 애니메이션은 1년에 5편도 안 됩니다. 맞아요.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TV판을 확장해서 극장판으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뭐 한 10편 내들이 같이 경쟁하기도 하는데 그건 최근의 일이고요. 그러니까 실사 영화군하고
이 장편 애니메이션 군하고의 그 장벽이 너무 높고요. 네. 그리고 또 인프라도 작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투자 받기도 어려워서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. 악순환이죠. 네.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에서도 영화 강국 중에 하나라고 있는 한국이지만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더 나아가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런 면에서는 그쪽의 인프라를 또 뭐 육성하고 또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글로벌하게 네. 접근할 수 있는 매체거든요. 그렇죠. 목소리만 바꾸면 그렇죠. 그 나라 매체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관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공공기관, 정부기관의 지원이에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죠. 우리한테 인재는 많거든요. 네. 사실 디즈니나 픽사나 이런 데 주요한 영화들의 감독이나 이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맡고 있고요. 캐릭터 디자이너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고요. 그리고 그런 그 디즈니 작품들의 실제 작업, 외주 작업은 한국 애니메이션 그 제작 업체들이 많이 외주 받아서 하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전부 우리한테 이 실력은 있는 거예요. 사람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게 하나로 깨어지지 못한다는 거. 그렇죠. 참 안타깝더라고요. 네, 네. 많은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. 결국 어떤 상업적 성공을 거둬야 된다라는 것,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시장이 협소하다라는 편견 또는 뭐 그런 한계 안에서 이제 계속 거듭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우리 명필님 측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버리는 쾌거를 이루어주시기 부탁드리고. 저희도 그렇게 애써서 지금 뭐 투자 유치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예. 뭐 면접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그렇죠. 매듭 지어져서 또 제2의 제3의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또 어떤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힘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. 저희 네. 역시도 계속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요. 계속. 네, 네. 게다가 이렇게 또 사회성 짙은 작품으로 또 이번에 도전하시니까 이중의 벽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힘들겠지만 그런 멋진 작품이 나오기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바라겠습니다. 네. 크라우드 펀딩 내일까지 마감이라고요? 네.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서둘러야 되겠네요. 아유, 그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멋진 테일리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